이제는 못하겠어요. 2주 동안 영상을 준비했는데 고작 조회수가 32회밖에 안 나와요. 돈 번다는 영상대로 해서 겨우 수익화 신청했는데 유튜브에서 승인이 안 돼요. 이젠 포기할래요. 유튜브 한다니까 주변에서 처음에는 응원했는데 1년째 구독자가 없으니 이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포기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바로 코앞에 엄청난 수익화를 앞두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마지막 몇 발자국을 더 못 가고 그만두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스타님들, 이 그래프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거치는 수익 증가 그래프입니다. 구독자 수도 거의 이와 비슷하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유튜브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못 넘기고 포기를 합니다. 사실 이 구간이 유튜브를 할 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해요. 그럼 저 어둠의 골짜기 구간을 돌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썸네일을 눈에 띄게 만들고 원고를 재밌게 써서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것일까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이 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멘탈이에요. 바로 멘탈을 딱 붙잡는 방법을 몰라서 수익화가 되기 전에 포기를 하고 맙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멘탈을 잡는 데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멘탈을 잡고 저 데스밸리의 구간을 지나 수익화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키우기 위해서 많이 듣는 조언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채널의 영상을 많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채널들을 많이 구독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성과를 많이 내는 영상과 채널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영상 몇 개로 수만 명의 구독자를 얻었다는 사례들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면 힘이 나면서 내 채널들이 더 성장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유튜브를 배우는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배우다 보면 한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바로 그건 배아픔이에요. 처음 그런 사례들을 보면 나도 금방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싶어 의욕이 생기고, 나와 비슷한 채널이 치고 나가는 걸 보면 더욱 자극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한두 번 자극을 받다가 보면 오히려 의욕이 더 꺾이는 순간이 옵니다. 아니, 다들 저렇게 짧은 시간에 잘해 나가는데 도대체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이지? 처음에는 내 썸네일, 내 영상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다가 점점 알고리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공 사례들이 오히려 나의 의욕을 꺾이는 독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건 딱 SNS로 허탈해지는 과정과 비슷해요. 우린 인스타그램으로 잘난 사람들이 호텔에 가서 비싼 망고 빙수를 설레임 먹듯이 지내는 걸 보고 살죠. 그런 인플루언서의 실제 삶은 모르고 편집되어진 잘나가는 장면만 인스타로 보게 됩니다. 떡상하는 영상을 만들기까지 그 유튜버가 흘린 땀은 보지 못해요. 심지어 떡상 영상 채널에 들어가면 초기 영상까지 다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조회수가 잘 나왔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죠. 한 채널에서 떡상 영상이 나오면 보통 나머지 영상들도 다 같이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떡상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채널에 들어와서 다른 영상들도 같이 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런 전후 사정은 영상이 떡상되는 순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튜버들을 자괴감이 들게 만들죠. 혹시 유스타님들 중에서 만약 저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하나 꼭 알아두세요. 유스타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이미 성장된 채널을 갖고 있는 유튜버조차 다 같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첫 영상을 보시고 칭찬을 해주신 한 구독자님이 계셨는데요. 본인은 1년 정도 지나야 200명 정도의 구독자를 모았는데 제가 첫 영상으로 일주일 만에 구독자 200명을 넘기자 놀랍다고 해주셨죠.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초기 유튜버들의 마음을 아니까 좋아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저는 제 첫 영상을 만드는데 거의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분이 넘는 롱폼 영상이라서 미드폼으로만 만들어도 3개에서 5개까지는 만들 수 있는 영상이죠. 그리고 저 영상 하나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채널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거의 매일 새벽 4시, 5시까지 작업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애를 안고 편집했던 시간도 꽤 많아요. 저 말고도 성과가 좋은 영상들은 유튜브 혼자서 만들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작가와 편집자가 따로 있어서 팀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거죠. 이렇듯 잘 돼 보이는 영상의 뒷면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도 쉽게 느낍니다. 말 그대로 좋은 성과의 영상들은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으로는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어나는 시간이 긴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나와 비교해서 보면 힘이 빠지게 되죠. 업로드된 영상만 따로 놓고 본다면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작자로 영상을 볼 때에는 빙산의 밑부분까지도 봐야 해요. 빙산의 윗부분이 화려한 떡상이라면 아래에 깔려있는 노력과 노하우 등을 봐야 합니다. 이 빙산의 밑부분을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제 채널에서 잘 나가는 유튜브 영상의 뒷면을 분석하는 영상으로 유스타님들이 유튜브 빙산의 밑부분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끔 빙산의 밑부분을 탐색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나올 때도 많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말이죠. 유튜브의 죽음의 초반 구간을 지날 때 빠질 수 없는 암초는 배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독자가 1000명 혹은 5000명이 되기 전에 떡상 영상은 적어도 1개 혹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조회수가 잘 뽑히고 나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음 영상의 기준은 내 떡상 영상의 조회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떡상 영상 다음에 만드는 영상들은 조회수가 생각만큼 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죠. 알고리즘이 떡상으로 한번 간보고 내 채널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스타님들, 떡상 영상이 특별한 경우이지 내 영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평균 수준을 냉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떡상 영상이 한번 생기게 되면 확실히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조회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꼭 구독자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나의 평균 조회수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조금 낮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보면 영상 조회수,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등의 평균 값을 다 알려줍니다. 떡상 영상에서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 영상의 평균 값들을 알고 그 수치보다 더 높게 영상을 만들게 되면 스스로 좋은 영상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영상 퀄리티로 떡상이 된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때때로 시즌 이슈가 뜨면서 덩달아 내 영상이 뜨기도 하거든요. 그럼 금방 조회수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떡상에 취해버리면 나의 페이스를 쉽게 잃어버리게 되죠. 여기서 잠깐! 죽음의 초반 구간을 넘을 때 알아두면 좋은 그래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도파민 그래프인데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마치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영상이라는 유닛을 만들어서 유튜브라는 전쟁터에 보내는 기분이 들죠. 그렇게 보낸 내 유닛이 성과를 잘 내면 도파민이 팡팡 터집니다. 사실 수익화가 안 돼도 성과가 좋은 영상들이 나오면 계속할 힘이 나요. 게임에서 이길 때 나오는 도파민이 포기하지 않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의 패턴을 보여주는 이 그래프를 이해하면 유튜브를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의 순간도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 도파민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량 분비되고 있습니다. 제로 상태가 평균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자극적인 일이 생기면 도파민의 지수가 높아지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항상 높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도파민이 떨어질 때면 오히려 평균 이하로 더 많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상 중 하나가 떡상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춤을 추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도 결국에는 조회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도파민은 평균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영상들이 떡상 영상보다 한참 못 미치게 되면 그 충격이 2배, 3배로 더 크게 느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채널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떡상의 영상의 기쁨을 잊지 못하고 다른 채널을 만들게 되죠.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도파민은 성과를 달성했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기획할 때는 더 많은 도파민이 나와요. 여행을 갔을 때보다 가기 전에 더 설레이고 기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채널을 기획하고 준비할 때 도파민이 뿜뿜 더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모르면 채널 개설, 떡상, 포기, 새로운 채널 개설 이렇게 만드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 팬들이 생기는 것은 고사하고 수익화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도파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한 채널을 오래 유지하면서 영상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널을 포기하고 여러 개 만들었다면 포기한 채널이라고 지우지 말고 꼭 남겨두세요. 나중에 다시 하게 될 일이 꼭 생기게 됩니다. 저도 비슷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가 아닌 것으로 하길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왜 본인 전공이나 직업으로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자기보다 잘하는
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싫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 베이스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나중에 수익화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빠지는 생각의 함정을 잡아줄 그래프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건 어떤 정보나 지식이 숙련될 때 겪는 심리적 변화를 추적해서 만든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자신감이 초보일 때 가장 높이 솟아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단계가 바로 책 한 권 읽고 나는 이 세계를 꿰뚫어 보았다 하고 말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단계죠. 좀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채널을 만들고 도파민이 팡팡 나오는 시기도 여기에 겹칩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떨어지고 그쪽 관련된 정보들이 더 많이 쌓이면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잘하는 사람도 보게 되고 나의 실력이 부족하는 것을 서서히 느끼면서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게 되죠. 바로 이때 유튜브를 많이 포기합니다. 나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데 잘하는 유튜버를 보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스스로 이 그래프를 보면서 격려를 팍팍 해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신감의 바닥을 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 채널을 만들 때는 오히려 나의 자신감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고 이 단계에서는 힘들 때 탕후루라도 하나 먹으면서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근데 이 구간이 실력이 많이 쌓이는 구간이에요. 자신감은 떨어졌지만 그만큼 잘해보려고 실제로 손발은 열심히 성장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구간을 잘 견뎌내면 이제부터는 자신감이 서서히 붙기 시작합니다. 이 곡선이 꺾이는 이 부분의 시그널은 나만의 개성을 찾을 때예요. 나만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영상의 메시지를 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붙으면서 채널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는 해피하게 계속 성장을 하게 되죠. 어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구간에 있을지 감이 오지 않으신가요? 막연하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게 되면 고통은 줄어들죠. 모르면 두려움과 고통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죽음의 초보 구간을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잘못된 목표 설정이 채널을 빨리 포기하게 만듭니다. 보통 유튜브 채널의 목표는 언제까지 1000명의 구독자를 모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좋은 목표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왕초보 유튜버에게는 그다지 좋은 목표가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왕초보뿐만이 아니라 대형 유튜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초보 유튜버가 처음 떡상 영상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최소한의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지 떡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퀄리티를 채우지 못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실패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구독자와 조회수를 목표로 삼으면 내가 운까지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에는 분명 유튜버들이 예측할 수 없는 랜덤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때론 좋은 영상이 못 뜨기도 하고 허접한 영상이 뜨기도 합니다. 그런 예측하기 힘든 변동성이 있는데 조회수와 구독자를 목표로 하면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변화까지 다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구독자와 조회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목표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조회수를 목표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상의 개선을 목표로 달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지치게 될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목표를 삼아야 할까요? 내가 실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업로드를 1개 이상 하겠다. 이번에는 시청 지속 시간을 1분 더 늘려보겠다. 썸네일 클릭률을 1% 더 높여보겠다. 이렇듯 내가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지표를 갖고 그 수치를 높이는 목표를 잡으면 좋습니다. 이건 알고리즘의 랜덤 영역이 적게 영향을 끼치거나 아예 무관한 목표들입니다. 즉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분석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지표 중 하나는 나의 초기 영상과 지금의 영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초기 영상을 보았는데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고 지금 영상과 비슷하다면 설령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방향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영상은 보기도 싫을 정도로 지금 영상과 차이가 많이 나야 합니다. 초반에는 내 이전 영상과 비교하는 것이 내 성과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이건 유튜브 끝판왕 미스터 비스트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Little thing. I mean, like every video we improve a bunch of stuff. So it's Yeah. it's these 5 things a video we're improving over the last 2 years that Yeah. they just keep stacking on top of each other. And we keep pushing and pushing and pushing and like.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말하지만 조회수에 따라 기분이 너를 띌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채널 역시도 처음 영상을 올리고 반응이 한 이틀 정도 없자 포기하고 싶어서 다른 것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긴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저의 첫 구독자 유그로님께서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유그로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정을 목표로 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대형 유튜버가 되어서도 꼭 지켜야 할 중요한 목표 기준이에요. 단순히 조회수만 목표로 삼으면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매일 1%씩 내 영상을 개선시킨다면 첫 달에는 143%, 3개월 뒤에는 242% 성장, 1년 뒤에는 약 37배의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은 복리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 이런 목표 설정은 뒤로 갈수록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유튜브 초반 죽음의 구간을 넘기 위한 방법에는 다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된 영상은 말 그대로 특별한 케이스이니까 나와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잘된 영상들은 시청자가 볼 수 없는 노력과 투자 비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떡상 영상이 나오더라도 그 기준을 떡상 영상의 조회수가 아니라 내 채널 영상의 평균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과가 안 나오는 채널에 있을 때는 포기하지 말고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번째, 업로드 주기,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등 영상 제작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과정을 목표로 쉽게 시작해볼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썸네일입니다. 그만큼 성과가 빠르고 효과도 좋죠. 유튜브를 하면 썸네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의 조회수 높은 썸네일을 많이 보고 참고하게 되죠. 그런데 썸네일을 봐도 대체 왜 좋은지 알기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썸네일을 만드는 것이 답답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영상을 터치해보세요. 제가 썸네일 잘 만드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